저희는 96년대에 집을 샀거든요. 예. 근데 재개발이 들어왔어요. 예. 작년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층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지층에 살았는데 지층에가 예. 보일러실 및 대피실로 돼 있다 해갖고 예. 이주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아, 뭐 계약서 상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공간이 보일러실 이런 용도로 지금 돼 있나 보네요. 네, 등기 등본상에는요. 등기부 상에는 예, 네. 예. 네. 뭐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봤는데 예. 그래도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네. 지금 거기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작년부터 다 하려고 저희는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나가셨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개발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예. 이주비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다녀보고 예. 했는데도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이주비를 아예 못 받으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경우 난감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은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거주지가 아니고 보일러실 뭐 이런 용도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저는 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일러실이나 대피소 이런 창고와 같이 설비, 대피, 창고, 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건물은 아마 건축물 대장상에 그래서 지층이 아마 보일러실이라고 말씀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등본상에는 예. 그렇게 돼 있대요. 저는 이제 모르고 살 때는 몰랐었죠. 예. 그걸 이제. 지층 부분만 매매를 하신 거죠? 아니요. 전체 지하 건물? 4층, 예. 지하 4층 건물인데 지층에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96년도에 그 집을 사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주비들을 주는데 저는 이제 법적으로 뭐 대피실인가 그걸로 돼 있다 그래갖고 예.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아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의 그 지층 부분이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마 그런 부속 건축물로 아마 등재가 돼 있어서 LH에서는 아마 그걸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로 보아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살고 계신 건축물 대장을 변동사항까지 한번 발급을 해서 보시면 입주할 당시에도 주택이었고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주택이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은 해보셨을까요? 그거는 다 하긴 했죠. 저희 갈 때부터 그거는 살 때부터 그럼 주택으로 돼 있었단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보일러실로 돼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등기상 그거는 저희들이 못 보고 건물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그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이제 사니까 기분 좋아서 그대로만 넘어갔어요. 그걸 몰라놓으니까. 건축물 대장까지 아마 확인을 하셨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렇게 자료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시면 그 용도의 변경 사항이 혹시 그 전에 변동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셨을 때부터 아마 주택이었다면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때까지 주택으로 돼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택공사에 이주비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만약 주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선생님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편입된 주택 내 보일러실이나 창고 이런 부속 건축물에 그러니까 장기로 거주한 세입자들한테 특별 이주비도 주고 특별 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라라고 한 그 권고가 있어요. 공사의 내부 지침을 바꿔라. 그러니까
LH 내부 지점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특별 공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라라고 이제 권고한 사안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이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는 여기 비록 대장상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부속 건축물로 돼 있지만 나는 여기를 주택으로 알고 샀고 주택에서 계속 장기간 거주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에서도 아마 이주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도 지급을 해줄 수 없냐라는 그걸 한번 다시 타진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아까 장기 세입자분들이 권익위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으신 것처럼 한번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재개발에 편입된 그 주택 소유자분들께서 혹시 선생님과 같이 지층에 살고 계신거나 지층을 구매하셨는데 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들이 또 여러 명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세입자들은 네, 말씀하세요. 예, 세입자들은 그게 주게 돼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은 주거용으로 돼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만 보일러실 등 뭐 이런 용도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희가 사는 집에가 이제 세입자가 살았다 그러면 세입자는 이주비를 주는데 집 주인이 살았다 그러면 못 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사례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선생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세입자에 관련된 사례는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는 이주비를 지급하지만 거기를 매매해서 살고 있는 실소유자가 살 경우에는 또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지침이 그렇게 타당하다 내지는 뭐 공평하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공사에다가 요청을 해보시는 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관련 논거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자료와 선생님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본동상이 다 나온 사항이나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문서들을 한번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인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토지공사 쪽에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고,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계속 하신다면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것을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토지공사에다가 토지주택공사에 공고안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마 있으실 것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LH 쪽에다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판례는 세입자의 경우고 지금은 집주인이신 경우라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집에서 살다가 나가는 거는 같은 입장이니까 요건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이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주장을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좀 상담 신청?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 상담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또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다시 전화 주십시오.